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제품 마케팅, 예, 특히 이제 마케팅,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물론, R&D 관련, 컨설팅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기업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제품들이 또 새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신제품이 나오는지, 또 그 제품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이 필요하고, 특히 마케팅 쪽에서 장려 요인들이 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마케팅 개념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마케팅 신제품 어떤 경영 전략까지 이해를 하고 또 기업에도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만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를 소개하면 제가 여기에 제가 여기에 강의에 나온 지가 벌써, 아, 2000, 벌써 뭐 5년째 돼 가는가요? 하여간 거의 이 협회의 이 태동, 태동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거기하고 뭐 크게, 좀 늦기는 늦었지만, 제가 6기니까요.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뭐 한 분이 오셨는데 전에는 이런 카메라 이런 게 안 나오고 전부 여기에서 다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제가 강의 준비도 많이 하고 실제 바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얼굴 보면서 서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시는 분이 없고 거의 다 이제 대화방을 통해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제가 그만큼 이제 준비하는 것도 게을러지고 또 뭐 질문도 그렇게 또 제가 이렇게 뭐 하지 않고 또 저 일방적인 내기 그냥 어떨 때는 책만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음, 오늘은 뭐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색다른 분위기도 있고 그러네요. 여하튼 저는 금융권에서 IBK 기업은행에서 지점장을 12년 동안 했고요. 또 그 후에 나와서 또 저희 컨설팅 센터에서 2년 컨설팅도 했고 또 제가 4년이라는 세월호 공부를 해서 기술 경영학 박사학위를 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빅데이터 관련 예, 제가 그 공부를 한 박사학위 논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또 이게 깊이 있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이해를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뭐 또 쉽게 그냥 수박 거달식으로 하면 또 좀 강의 내용도 시원찮은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거의 뭐 동일한데 쭉 대화를 해보거나 어떤 질문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을 하거나 같이 컨설팅을 나가서 얘기해 보면 너무 많은 개인 간의 능력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둬둘지를 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촉할 수도 있고 단지 학문적으로 정리만 안 됐을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고 실제 여러분 중에서는 듣는 분 중에서는 저보다 더 이런 분야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뭐 가볍게 뭐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과거에 뭐 신제품들 쭉 나오는데 요거
제품은 제가 이 원고를 제가 박사 과정을 받으면서 저희 지도한 교수는 아니고 강의를 하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저에게 일부 자료를 주고 갔어요.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좀 됐어요. 이게 보면 생활 속의 신제품 이때 뭐 한참 뭐 백세주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요즘에 이제 뒷페이지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오늘도 좀 보니까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지는 게 추이를 보면 어, 요즘 신제품은 거의 다 이제 트렌드 그 생활 속의 트렌드하고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홈밥 위주로 또 양을 줄이는 제품 또 뭐 제과나 라면 같은 것들도 좀 예, 그 홈밥 거기에 버금가고 빨리 먹고 간단히 먹고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 또 뭐 롯데제과하면 꽃갈콘 막 이런 식으로 뭐 혜태하면 맛동산 빙그레 하면 메로나 뭐 농심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그 기업에서는 항상 바닥에 깔고 가는 그 고정 매출액이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그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신제품을 안 내도 버티고 있을 거냐?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신 트렌드에 맞춰서 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제품들이 전혀 다른 제품으로 그럼 만드는 거냐? 실제 그런 제품들도 꾸준히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실제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에 트렌드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는 제품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이게 또 잘못됐네.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깨진 건가요? 아니, 뭐 옆에 오른쪽에 됐으면 됐습니다. 이게 제가 2000년도부터 이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낸 그 CEO 인포메이션인데 요즘에는 그 10대 히트 상품이하고 안 냅니다. 이게 이 삼성에서 마지막으로 낸 게 그 다음 페이지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에 2012년까지 내고는 이게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부터 보시면 이게 그 년도에 어떤 트렌드를 쭉 읽을 수 있어요. 보면 2000년도에 보면 뭐 허준 드라마 관련 상품, 그다음에 뭐 초록 매실 상품, 그다음에 뭐 2001년도에 뭐 TV 홈쇼핑도 등장했고 2002년 월드컵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왔겠죠. 2003년도에도 뭐 그 당시 뭐 로또 뭐 지하철 신문 그 큰 신문들이 없어지고 지하철 신문들이 나왔다. 한참 재테크 상품들이 이제 계속 그 서적들이 나오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좀 이제 우리하고 가까이 가면 이제 2009년하고 12년을 보시면 2009년도에 막걸리 열풍이 일었던 거고 신종플루가 참 뭐 유행을 해서 그때 거기에 맞는 대응 상품들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LED TV 또 스마트폰 뭐 걸그룹들이 이제 한참 음, 어, 인기를 끈 그런 시대고 2012년 보시면 강남 스타일 그다음에 애니팡
이 애니팡은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점령할 때 거래했던 음, 사장이 분당에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 어느 날 조그맣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도 없는 회사였는데 어느 날 돈이 수십억이 온라인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미 이런 이 회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애니팡 전에 물고기를 키우는 물고기 키우는 그 게임 그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히트를 쳤어요.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키우고 회사도 크고 직원들도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제일 먼저 방문한 회사이기도 해요. 이 회사가. 그러면서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이런 쭉 이제 관련 제품들 한참 전 뭐 캠핑 관련해서 나온 상품도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연 어떤 상품들이 그냥 제가 여기에 나열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상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여기 삼성전기연구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안 하는데 어떤 상품들이 히트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뭐 상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 방탄소년단 BTS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끈 그런 거기 때문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펭수 제가 좀 연세 드신 분들 뭐 60대 전후 분들한테 펭수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저 부장님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EBS에서 지금도 뭐 굉장히 EBS만이 아니고 모든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그야말로 굉장히 인기를 끈 뭐라 그러면 뭐이 남극에서 온 뭐 10살 먹은 뭐 EBS 방송국 뭐 대기실에서 있는 그 펭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건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는데 이 밑으로는 쭉 아닌 것 같아요. 했던 거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는 개발은 진척됐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버스 정도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강남 아파트라고 했던 것도 지금 워낙 그 재테크 관련해서는 강남 아파트를 뭐 몇 달 뭐 사이에 뭐 수억씩 오르기 때문에 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뭐 강남 아파트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엄청나가지고 또 일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1인 한 개만 갖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더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평당 1억 시대가 제가 몇 년 전만 해서 연행이 있을 때 제가 PB 센터장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수년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강남에 평당 1억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현실로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결국은 돈은 가진 자들은 그 누릴 수 있는 곳에 항상 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이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어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꼭 질이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좋은 거죠. 학군도 좋고, 학군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인프라, 그 인력에 대한 인프라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살고, 권력 있는 사람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결국, 그런 자녀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신분 상승도 될 수 있고, 요새 인맥 관리만 잘해도 세상이, 덕을 보는 그런 시대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좋고, 인맥 관리 좋고, 학군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재테크 수단으로서 강남 아파트가, 선택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애경용품은 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애경 관련 상품들,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사람 못지않게 여러 가지 사람하고 비견될 만큼의 어떤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리얼 핫도그하고 칠리새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쪽이 떠 있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요즘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열 몇 개를 또 뽑았던데 이게 어떤 기업들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 샤오미는 잘 아시죠? 샤오미. 한국에는 쿠팡,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관련 우한 형제들 회사, 그다음에 야놀자 이런 회사, 토스도 이번에 토스 같은 경우도 그 핀테크 관련 기업인데 그 핀테크 관련해서 이번에 금융 기업 선정하는데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자본금 관련해서 좀 이렇게 신용도 부분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떨어졌는데 이번에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빗썸이라는 회사 있어. 빗썸 빗썸 하면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게 이제 거래 기준으로는 세계 1, 2위고 세계에서 2, 3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원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급받은 업체였는데 이게 커가지고 이제 모회사가 btckorea.com이죠. 그래서 지금이 최근 데이터는 없는데 2017년도에 한 직원이 한 850명 정도 됐습니다. 대단한 회사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암호화폐가 좀 더 정교하고 좀 신용이 쌓이는 날이 가까이 오면 이것도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외에도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 중에 꼭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도 삼성경제연구원에서도 꼭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경우도 여기에 10대 히트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새 이제 미스트롯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미스트롯
거기에서 뜬 사람들 5명, 뭐 송가인, 뭐 홍자, 막 이런 거 뜨면서 그게 이제 TV 조선에서 인기가 끌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NBN에서 보이스킨이라는 걸 또 만들어갖고 좀 지금도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뭐 길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근에 발생하는 현상이 이제 가짜 뉴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골치 아픈 거리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뭐 선진국들은 이미 가짜 뉴스가 계속 끌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아까 뭐 유니콘 얘기했잖아요. 이 유니콘 이런 기업들이 되는 게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이 이제 공부도 했고 빅데이터 관련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꿈일 겁니다. 10억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1조가 넘죠. 이제 1조가 넘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판교에 지금 판교의 테크노밸리 이쪽에 판교 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1조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1조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1조 클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도 다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근데 뭐 상장한 기업들도 있고 비상장한 기업들이 있는데 유니콘 기업 하면 원래는 뿔이 하나 달린 말처럼 생긴 전설적인 동물이죠. 뿔 하나 달린 말이라는 전설적인 동물인데 그만큼 뭐 갑자기 이렇게 기업 가치가 상승한 기업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13년에 그 벤처 투자관 ALD가 처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10대 히트 상품 이걸 보시죠. 이게 참 그 당시 지금 한번 쭉 보세요. 일행 보면 아이스크림, 이 콘 아이스크림 이 1904년에 뭐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이게 처음 선보였던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뭐 그다음에 셀로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퍼. 우리가 뭐 이런 뭐 어디든지 뭐 오시고 뭐 어디든지 지퍼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가 뭐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거였죠.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고 네온 사인도 마찬가지고 뭐 일회용 반창고도 뭐 복사기 그다음에 접착 메모지 우리 접착 메모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복사기도 뭐 일회용 반창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반창고 있는데 일회용 반창고 그렇지만 이게 20세기에는 히트 상품이고 지금도 널리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놀이용 원반 뭐 종이 끼운 클립 그거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지금도 내가 뭐 이거는 뭐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펜 이 볼펜도 20세기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AP통신에서 선정한 히트 상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제품이라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신제품이다. 세상에 없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만이 신제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신제품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참신성이 추가되는 모든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참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어도 참 드문 거고요. 기존에 있는 제품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미하다 보면 거기에 부과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신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신제품 뭐 영어로 하면은 new product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새로운 제품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신제품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데서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의 영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장에 전혀 새로운 제품, 시장에 없는 전혀 새로운 제품. 뭐 이런 혁신 제품도 신제품이죠. 당연히 신제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런 제품, 앞에서 언급한 것에 좀 더 부과된 내용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없는 전혀 새로운 제품도 혁신 제품이라고 하면서 기업 측면에서는 참신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는 제품들, 그 다음에 시장의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뭐 혁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혁신성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는 제품 위에 있는 거지 새로운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지만 기업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파생된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한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업가 정신 속에 혁신성이라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혁신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제품 계열을 뭐 확장한 거다. 이것도 뭐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챕터로 이렇게 하나 꺼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완전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품 뭐 계열을 확장한 것이다. 이는 좀 이게 표현을 좀 달리한 타이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도 이제 물론 전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팀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파생된 상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이제 전혀 다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에는 먼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뭐 아이디어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부터 뭐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출시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64개인가가 채택이 되면 그 중에 뭐 10% 정도가 아이디어로서 이제 채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 이제 그걸 이제 실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고객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회사 내에서 이게 제품으로 나갔을 때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기까지 약 14억이 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4억이. 지금은 더 들 수도 있고, 지금은 뭐 IT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거나 뭐 하게 되면 남보다 앞서가면 그보다 뭐 비용이 저렴하게 별로 뭐 얼마 안 들고도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제품을 좀 이제 혁신적으로 조금 제품의 계열을 확장해서 만드는 게 더 쉽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품 라인 추가 이것도 뭐쭉 얘기했던 거하고 큰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라인 추가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유사한 제품을 만들면 여기 얘도 있지만 비누 만드는 회사가 뭐 샴푸를 출시한다든지 이제 맥주 버드와이저를 만드는 버드라이트를 출시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시장을 좀 확대한다. 제품 라인을 좀 추가해 가지고 쉽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가 아니고 제품의 범위가 좀 넓다. 기존에 있는 제품에 뭐 라인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혁신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제품을 뭐 개선한다, 임프루브먼트 이게 이런 학술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학술적인 용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선진국들의 석학들이 만든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더 뉘앙스가 좀 더 전달력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덕트 임프루먼트 이제 제품들을 좀 이렇게 개선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개선한 거죠. 좀 수정하고 해서 다시 출시하는 거죠. 시장에 있는 상품들도 많은 상품들도 일단은 출시했다가 시장 반응을 보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든지 반응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오면 그걸로 이제 다시 업데이트해서 제품들이 새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AS를 하는 거죠. AS를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하거나 수정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출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대로 된 출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포지셔닝 이렇게 리포지셔닝이라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용 상황 또는 용도를 통해서 또 다른 목표 고객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는 내가 이쪽 분야에 이쪽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구나 해서 새로운 용도로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목표 고객을 공략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재포지셔닝이다, 리포지셔닝이다, 포지셔닝이 바뀐 거죠. 여기도
원래 당초에는 이런 고객으로 이런 용도로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도로 이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거겠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가 이제 빵을 반죽할 때 사용했던 재료였는데 이게 이제 뭐 구황청정이나 탈취제 같은 그런 용도로도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방송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뭐 용어를 이런 용어를 좀 쓰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비아그라 같은 것 품도 실제 뭐 용도가 다양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또 제가 용어를 잘못 얘기하다 보면 또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신제품 성공 요인. 여기 이제 신제품을 내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정말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이 정도의 기간을 꼭 둬야 신제품이라는 건 아니고요. 최근 1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는 신제품입니까? 이 얘기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도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특히 기술력이 동반된 제품들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이클이 짧아가지고 큰 기업일수록 신제품이 꾸준히 막힘없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이 제품은 사이클이 얼마 갈 거다, 뭐 1년 갈 거다, 6개월 갈 거다. 그러면 이미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미를 해서 신제품을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그냥 매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몇 년 후 거까지도 다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미 다른 제품들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기가 지나면 사이클에서 성숙기가 지나면 바로 꺾이거든요. 꺾이면 수익성도 떨어지고 구매 고객들은 구매 고객,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구매 고객들은 주로 이제 매니아도 있지만 젊은 층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우선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성숙기를 지나서 이 꺾이는 시점에는 어떤 고객들이 주로 사느냐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노인층들, 나이 많은데 단 스마트폰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주로 전화 받는 거, 그냥 메시지 보내는 정도. 이 정도밖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나이 많은, 주로 이제 뭐, 나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성숙기가 일단 꺾이면 스마트폰 거의 뭐, 공짜로 줍니다. 거의, 가격이 뭐, 똥값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층들까지 이 제품이 나오면 어느 층에 뭐 100만 명, 150만 명이 어느 층에서 산다. 초기 이게 스마트폰이라든 이런 거 보면은 초기 신제품 나오면은 초기에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니아층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매니아고 그분들이 신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이제 리스크가 없다. 이 제품은 다들 써보고 좋다고 하니까 나는 그때 뛰어들겠다. 또 때로는 가격이 싸니까 이제 나는 뭐 굳이 비쌀 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 건데 물론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은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경우는 단순히 1년만 개발한 것이 아닐 겁니다. 1년 이상
수년 동안 개발했던 제품들이고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수많은 테스트도 엄청난 테스트를 하잖아요.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제가 실제 이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 관련 회사에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통에 거래한 업체인데 그 업체는 뭐를 하냐면 단지 그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를 영어로 외국어로 그러니까 뭐 영어도 있고 뭐 다른 데 나가면 그쪽 나라 말로 하잖아요. 그것만을 사용 설명서만을 작성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누가 와 있느냐 하면 삼성전자 직원이 지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폰이 다 만들어졌어도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만들기까지는 그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만이 설명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번역하고 하는데도 그거를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다 미리 만들어 놓는데 그러려면은 그만큼 정보가 외부로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히 그 비밀 유지를 하고 삼성 직원이 와서 지키고 이렇습니다. 이거 어느 하나의 제품이 남보다 앞서서 개발이 되고 남보다 앞서서 신제품으로 출시된다는 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만큼 신제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요. 뭐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만큼 기존에 유사한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검증이 됐지만 작년에 나온 제품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만 확실하게 하게 되면 이 회사 제품은 믿을 수 있다. 이런 기존의 제품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남보다 먼저 사가지고 이걸 활용해 보기를 원하죠. 반면에 이런 실제 유사한 제품들이 개발되지 않은 회사라든지 전혀 새로운 제품의 기존의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곳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고 또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기업도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대박을 노리고 만들겠지만 소비자는 굳이 내가 이거 리스크를 안고 이 제품을 사서 활용할 필요가 써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그러겠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용도가 나한테는 절실하다라고 하는 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소비자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관련된 시장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켓셔가 어느 층을 대상으로 이 제품을 유사한 판매를 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 층에 대한 이해도 그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신제품 개발 비용 중에서
R&D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투자를 했느냐. 이게 이제 신제품 개발, 물론 신제품 개발하는데 R&D 비용이 거의 상당 비용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 R&D 비용이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 이상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는 비용들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신제품 개발에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R&D 쪽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해야 신제품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R&D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은데다가 또 그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가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1년 내내 R&D 인건비 들어가면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 사장되는 그런 개발 비용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큰 거죠. 고민이 큰데 이 정도를 투자를 한 데라면 그래도 신제품의 성공할 확률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까? 라는 얘기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이제 상품화 되기 전에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이 제품의 강점을 내세울 만한 것들, 또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이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됐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일정 기간 해야 된다는 해가지고 이거를 거기에 맞는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디 이제 시장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그러면 그런 거 마케팅 하는 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신제품이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거기 반응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완제품, 최종 출시품을 만드니까 이것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4번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4번은 R&D 비용이고 6번은 R&D 비용만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광고 비용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투자, 광고 비용, 여러 가지 이 비용. 이제 신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연구소 직원들만이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영업부 직원뿐만이 아니고 전사적인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전사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이 이 신제품 개발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서포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만이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낌없는 지원이 있습니까? 이런 거고요. 광고비로 적어도 매출액의 5% 이상을 투자를 했느냐. 광고비에 또 결국에 신제품 내는데 어떤 홍보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필요한 거고요. 또 신제품 브랜드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르기 쉽고 이해도 좋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감수하고라도 판매를 시작하고 1년 동안 히트상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만큼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인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할 때 소비자 욕구에 초점을 맞추냐.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만큼 신제품 욕구에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서 신제품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개 정도의 광고 문구를 미리 준비해 놓았냐. 여러 가지 다음면에 어떤 광고가 우리 제품으로서 홍보 효과가 크겠느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어왕이 참신성이 충분하느냐. 다른 회사 제품을 리카피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요즘에는 그런 특허 관련 그런데 소송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리카피해서 조금만 이렇게 변형한다고 하면 그 참신성이 떨어지면 그 소비자들은 그냥 압니다. 먼저 나온 제품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아닌 개별 소비자에 의해서 구매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만큼 개별 소비자마다의 그 의사 결정이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 일치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이런 거냐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비싼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비싼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 출시될수록 그만큼 경쟁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 그만큼 판매량도 줄고 판매량만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마진도 줄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영업 마진이 줄 수밖에 없고 저가 제품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선호도에서 밀리면 그냥 사장되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출시 후에 추가적인 서비스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출시 후에서는 꾸준히 업데이트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금방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제품 입소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입소문에 의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지만 입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입소문에 의해서 좋은 제품을 홍보 효과보다는 입소문에 의해서 나쁜 점에 알려지는 그 전파 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면 그 추가적인 서비스 특히 안 좋은 부분에서는 빨리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제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시 정형화된 작업 절차가 있습니까? 이거는 요즘에 다 있겠죠. 정형화가 되지 않고 수작업에 의해서 어떤 제품 한다 이런 거는 수제품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 경쟁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그 부분에 관심을 확 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노력한 만큼 대가도 지불하고 배려도 해준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프로젝트 리더는 최소 2건 이상의 신제품 개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제품 개발 경험을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겠죠. 그만큼 리더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제품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을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만큼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입니까? 야, 이런 제품은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품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시, 아까 얘기했던 제품들, 라면, 진라면, 신라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초코파이, 꽃갈콘, 맛동산, 메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1970년대,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그때 처음 출시된 제품들인데 벌써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런 제품들이 사이클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제품들도 가만히 이 제품들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런 제품들이 다 여러분 우리 그 실생활에서 어떤 먹는 것들이잖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그만큼 대표 상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상품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엄청난 아이디어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리더 결정에 따라서 개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권한을 하부 이양을 해야 어떤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어떤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또 위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야, 위에서는 야, 그거 네 책임질 수 있어? 물건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내버리면 이 신제품 개발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윗사람 눈치 보고 또 여기까지만 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만해,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성공 요인 중에 이제 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면 소비자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독특한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제품에 성공할 수 없다. 반대로 차별화된 독특한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의 독특한 편익을 찾아내서 그 이익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 이 사이클에 맞는 그 사이클에 따라서 기술 관련 이미 사이클이 지난 기술을 갖고 거기다 대입해 봐야 이미 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과도 항상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거죠. 시장이 변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않고 어떤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적인 요건들은 그 기업마다의 특색은 있겠습니다만은 기업 조직이 특히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 문화가 거기 이런 신제품을 만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기업 문화가 한참 이렇게 부각되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LG의 구자경 이번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LG의 그 기업 문화는 인본인가 됩니다. 인본. 그러니까 인간 중심. 굉장히 그런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의 기업 문화가 있을 겁니다. 기업 문화가 이런 어떤 신제품을 성공하는데 적합한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놔야 너 따로 네 부서 따로 내 부서 따로 이렇게 기업 이기적인 속에서는 결국 그 신제품 성공적인 신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신제품을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기업 문화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애 요인으로는 아까 지금 좀 전에 뭐 얘기했던 내용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 요인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제거가 되면 성공한다 이죠. 사내 조직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조직 간에 충돌되고, 요즘에 특히 그 팀 간, 그 다음에 개인 간 연봉제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참 이런 조직 간에 충돌 있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이익 배분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나눠줘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1억을 가지고 뭐 영업팀, 뭐 R&D팀, 뭐 생산부서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준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때 뭐 마케팅 팀이 잘했으니까 마케팅 팀 5천만 원, R&D 팀 내는 3천, 생산부서 2천 이렇게 나눠줬다고 치면 생산부서 팀들은 야 이거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데 결국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어떤 어시스턴트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성공했던 거지. 니네들 뭐 마케팅 잘했다고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오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나는 이런 연봉 시스템 또 인센티브 제도 이런 걸 도입할 때는 참 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은 거냐? 이 신상품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벌어들인 게 얼마다? 이 벌어들인 게 얼마인데 여기에 각각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에, 시, 그 평가 시스템에 잘 적용을 해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신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서로 조직 간의 충돌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내 조직에 있어서 조직 간의 갈등, 또 개인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냐면 R&D 팀 내부에서도 뭐 직급 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수평적인 어떤 팀원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팀원 간에도 내가 더 기여도가 높으니까 내가 더 많이 줬다. 그래? 그럼 다음에 무슨 뭐 제품 만들 때는 그래 뭐 그 기여도를 충분하게 내가 더 뭐 반영을 해줄게라든지 뭐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서로 간에 이 제품을 만들어 성공하는데 아이디어를 주고 거기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서로 이제 뭐 매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 중소기업에 가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실제 핵심 아이디어라든지 핵심 부분은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자기만 잘났다고 아니면 자기가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정적일 때 써먹기 위해서 아니면 그 정보를 가지고 퇴직을 해서 자기가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 그렇게가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보면 그 특허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허제도 같은 경우도 개인이 그런 거에서 특허를 내서 회사에 그 회사에서 그 개인 특허를 낸 직원들한테 일정한
소득 일정한 영업이익에 일정한 마진을 준다든지 얼마만큼 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회사가 충분히 개인이 어떤 특허 물론 기업에서 급여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그걸 개발했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어떤 그런 걸 주게 되면 더 의욕적으로 그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면 회사 오너가 뺏어가거나 회사 명의로 특허를 낸다 그러면 그만큼 상당히 그 의욕이 꺾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사안에 따라서 그 오너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이 그런 결정적인 걸 가지고 뛰쳐나가거나 결국은 그 회사에 경쟁회사는 일정 기간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편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개인이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그런 걸 다른 아이디어를 좀 가미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 굉장히 이게 신제품 성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사내 조직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그런 걸 아셔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기업 문화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 문화도 따라서 이게 상당히 신제품 개발에 원활한 신제품 개발이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너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기업 문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 해가지고 혁신성, 무슨성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요. 기업 문화 이게 요즘에 특히 리더가 과거에 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요즘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지 못하는 가장 오너로서는 요즘에는 인기가 없는 그런 CEO고요. 지금은 특히 요즘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자율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면 어떤 정확한 목표라든지 어떤 문화만 형성을 해주면 위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강요를 하거나 그건 잘못됐어, 이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조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팀들은 그냥 옷도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그냥 이렇게 제가 어느 그 기업에 다니는 아버지랑 굉장히 친한데 거기는 그렇대요. 출퇴근 시간도 자기가 정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가보면은 엄청나게 부대 시설을 잘 해놨대요.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실제 가서 초대해가지고 가봤대요. 이런 데에서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기업에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태만하거나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득이 된다는 결국은 그게 이제 이런 신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돼야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고 어떤 좋은 것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부적합한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게 시장조사라고 하는 게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조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선거철 돌아오면은 뭐 여러 가지 설문에 의해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A라는 후보가 더 어떤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이런 설문 용어를 쓰면 B라는 후보가 더 높게 나오고 그게 따라서 뭐 정당도 뭐 A라는 정당이 더 선호도가 좋고 이렇게 넣으면 B라는 선호도가 좋듯이 이 시장 조사나 마케팅 전략은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느냐, 또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유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잠재적인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제품은 내가 선호하지 않지만 이거에 업그레이드된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나는 쓸 거야. 이런 소비자들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존의 소비자들도 자꾸 선호도가 바뀝니다. 이게 기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 읽는다면 매출이라든지 어떤 제품에 대한 결과물을 잘못 측정하게 되는, 잘못 예측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있는 소비자에다가 잠재적인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과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호 소비자들만을 파괴해서 잠재적인 소비자는 무시하다 보면 과소예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굉장히 이런 시장 조사가 어떤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장애 요인,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관련해서는 아까 뭐 앞쪽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 신제품 성공 요인하고 이 장애 요인하고 관계성이 있잖아요. 한쪽에 뒤집으면 장애 요인이고 이렇게 놓으면 다시 엎으면 성공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용어들을 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 그게 이제 장애 요인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 관련해서는 이 실패하게 된 요인이라면 언급되는 게 기존 제품하고 어떤 차별화된 독특한 편익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떤 차별화된 독특한 어떤 편익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 제품이 잘 팔릴 수가 없죠. 기존 제품하고 뭐 똑같은데 이 뭐 제품 내가 사서 뭐해? 또 그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면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품에서 이미 어떤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선도 제품이죠. 선도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을 새로운 어떤 모방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구축하고 있는 선도 제품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의 마켓쇼를 어느 정도 가져오려면은 독특한 편익의 신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기호에 맞는 기존에 있는 마켓쇼에 있는 소비자들을 기호를 좀 바꾸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야만이 신제품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신제품의 장애 요인 중에 마케팅, 유통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자원, 자원이라고 하면 돈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 쪽으로 보자면 마케팅이나 유통 쪽, 뭐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주로 이제 광고, 판촉, 유통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게 신제품 실패의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 정말 이거는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좋은데 하는데 광고나 판촉 이런 제품 어떻게 유통하는데 어떤 게을리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인 거는 요즘에 이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 SNS라든지 이런 걸 광고해주는 정부에서 일종의 비용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사내 이제 영업 파트 또 유통 하는 그 구성원들이 신제품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제품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분들이 신제품을 꺼려하느냐 하면 기존 어떤 제품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보 취득이 자기가 안 돼서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제품도 고객들이 이걸 써가지고 이게 문제점을 자꾸 일으키면 내가 홍보를 이렇게 해서 샀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자기가 그 감내하려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점도 있고 그거를 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런 점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판촉, 영업활동, 그 다음에 적절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들이 신제품 성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쭉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신제품을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고객층에 맞는 제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야? 다 끝났나?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약간 이 신제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했고요. 또 신제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또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일부는 이런 부분은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겠구나. 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는구나. 특히 이제 이 신제품 성공 척도나 장애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다 채워진 제품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또 요즘에 1인 기업도 많이 생겼잖아요. 1인 기업도 많이 생겼고 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빅데이터, AI, 로봇이라든지 각종 신 제품들이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이 체킹 대상에 누락된 거 아닌가. 이런 제조가 아니는 거는 요거는 생략돼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킹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제가 신제품에 대한 다음은 경영 전략 이런 쪽에 한번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